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조상현입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제가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올해의 어떤 무역 환경 전망과 우리나라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기사 검색을 해보면은 경제 분야에서는 통상이라든지 공급망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통상 질서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두 개 파트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가장 큰 키워드가 무역, 통상, 공급망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를 둘러싼 전반적인 어떤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저희 연구원에서 매년 당해 연도 무역을 평가하고 내년도 무역을 전망하는 자료를 내는데 저희가 지난해 12월 불과 이제 한 달 전이죠. 2023년 무역 동향 전망을 한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뭐 이렇게 2022년을 평가하고 올해를 전망하는 그 내용,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수출은 그래도 세계 경제가 힘들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졌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다,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세계 경제 전반을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는 그나마 선방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무역량 측면에서도 1조 달러를 훌쩍 넘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이 힘들다, 우리나라 무역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수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했는데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한 나라의 대외 경제 살림살이라고 하는 무역 수지가 큰 폭의 적자로 반전되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특히 경제 파트 뉴스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무역이 어렵다 이야기가 나오고 대통령께서도 뭐 연초부터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역 수지가 이제 적자를 보이는 것 때문입니다. 적자를 보이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도 지금은 일반인 국민들도 경제 분야나 무역 분야에 대해서는 좀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이라든지 그게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같은 양을 수입하더라도 금액 측면에서는 2배 이상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천연가스, 석탄.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 아니고 자원 무국입니다. 가진 게 하나 없는 나라입니다. 오로지 교육을 통해서 무역 인력을 양성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해서 이만큼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나라인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벌어지고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은 한국의 살림살이는 더 비싼 값을 주고 도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전체 무역 수지 적자 폭보다 더 큰 영향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난해 한 해는 수출은 괜찮았지만 수입이 수출 증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면서 전체 무역 수지는 적자로 돌아선 한 해다. 에너지 수입이 큰 역할을 했다. 무역 수지 적자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대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해 수출은 6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경제 규모, GDP 규모가 세계 10위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수출은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무역에 좀 특화된, 무역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품목별로 수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IT 분야, 그리고 수입에는 에너지 분야. 우리가 주로 이제 주력 품목이라고 하는 것들, 자동차, 선박, 철강, 석유 제품, 이런 것들,
어떤 수출입 동향을 품목별로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도 그동안 중국이 수출입 모든 측면에서 한 25% 내외를 차지합니다. 수출은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3%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수입도 20에서 23% 정도 언저리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분쟁 등등이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 대한 비중이 조금 낮아지고 아세안이라든지 전통적인 어떤 수입 시장인 미국에 대한 비중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국가별로 보면은 조금은 어떤 그런 역학 구조가 바뀌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순위 6위로 올라간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입도 원자재, 에너지 등등으로 해서 큰 폭으로 늘어나서 무역 수지 적자로 반전되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적인 제조 강국이라고 하는 독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들도 수출을 위한 제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비롯해서 원자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무역 수지가 적자로 반전됐다는 거죠. 수입은 수출보다 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무역 수지는 적자로 반전됐고 여기 이제 지난해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간략간략하게 이제 슬라이드로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올해 글로벌 경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세계 경제를 1월 달부터 전망하는 여러 가지 이제 IMF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이 전망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어두운 톤입니다. 보통 그레이 톤, 브라운 톤. 진짜 암울하고 어두우면 블랙 톤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브라운 톤으로 세계 경제가 올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국가 간의 무역 증가율도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소비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가장 큰 첫 번째 키워드는 금리 인상입니다. 그죠?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고 어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가게나 정부나 전체적인 어떤 소비 수요가 주춤해지는 거죠. 이제 둔화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올해 세계 경제가 큰 폭의 호조를 보이기는 힘들다. 첫 번째는 금리.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원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그죠? 아직까지 떨어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금리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해 전 세계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좀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을 거다. 그게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역별로 유럽 같은 경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뭐 언론 뉴스를 보니까 올겨울 유럽이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그죠? 푸틴 예상대로 춥지가 않아서 천연가스 소비가 그만큼 늘지 않아서 조금 유럽 국가가 다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너무 좀 과하게 높은 상태로 의존을 해버렸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전체의 어떤 경제도 그죠? 좀 침체, 둔화,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또 문제입니다. 지금 뭐 비자 문제라든지 뭐 한국과 중국과의 외교 문제도 뭐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다가 지난해 연말부터 제로 코로나를 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뭐 상해 시민의 70%가 아마 코로나 감염됐을 거다. 그죠?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바탕 지금 동북아 3개국이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자 문제 가지고.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그죠? 이런 상황인데
요게 이제 좀 진정이 되면은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올해 나쁘지 않을 거다. 중국 경제가 한 5%대의 성장을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수출이 모두, 그죠? 1위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면 한국의 수출도 늘어나겠죠. 그죠?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인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동전의 양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고 중국의 산업 생산이 늘어나고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외국으로부터의 원자재를 중국이 빨아들이는 양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원자재 소비 대국이고 수입 대국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가 지난해 급등했다가 조금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건 좋은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중국에서 글로벌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양이 급증해버리면은 원자재 가격이 다시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또 그걸 또 수입해야 되는데. 딜레마인 거죠. 그죠? 딜레마인 거죠. 차이나 딜레마가 이제 갈수록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CIS 지역은 전쟁이 일단 끝나봐야, 그죠? 얼마 전후 복구 수요가 어떻게 되고 경제 재건이 어떻게 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은 지금 뭐 떼돈을 벌었죠? 지난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그죠? 카타르 같은 경우에 뭐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도 했지만 인구는 작은데, 그죠?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수출을 많이 해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성년이 되는 20세가 되면은 정부에서 개인당 1억 원씩 준다더라고요. 용돈으로. 그만큼 부자 나라니까. 근데 지난해 에너지 가격이 2배 이상 뛰면서 허리 말해서 떼돈을 벌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가 어떻고 빈살만 왕세자가 와서 투자 계획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들이 그냥 인사로 서로 경쟁적으로 가고 하는 게 돈이 뭐 남아 도는 게 아니고 넘쳐나서 주체를 못할 정도로 이제 떼돈을 버는 상황입니다. 중동 지역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시장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전히 미국은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하나의 큰 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해 미국에 대한 수출이 좀 증가를 하고 미국 시장에서 좀 선전을 하면서 올해도 미국은 여전히 우리한테는 주요한 어떤 시장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달러화의 패권이 아직까지는 약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사우디 뭐 이란과 뭐 거래를 하면서 위안화로 뭐 원유 대금을 결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달러화가 전 세계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여전히 올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전망입니다. 아세안을 비롯한 개도국은 투자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어떤 수요는 여전히 좋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제가 권역별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도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차이나 딜레마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차이나 딜레마. 그죠? 그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우리 바로 옆에 있더라는 거죠. 그죠? 올해도 예의주시하면서 민감하게 검토해야 될 게 차이나 딜레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상 흐름입니다. 중간에 좀 볼딕체로 나와 있는 게 저희 연구원에서 기본적인 전제, 유가는 이 정도, 국제 유가는 이 정도가 될 거고 달러화는 환율은 어떻게 될 거고 했을 때 세계 경제는 한 3% 내외. 근데 최근에는 뭐 2% 이내로 좀 낮추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비관적인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확장된다든지 동유럽의 또 다른 국가까지 뭐 개입을 한다든지 리스크가 높아지는 경우, 그죠?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올해 세계 경제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고
이러한 세계 경제의 예상 흐름을 기반으로 자, 그러면 우리 한국 무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올해는 저희가 조금 비관적으로 마이너스 4% 정도로 수출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고 수입은 마이너스 한 8%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해보다 나아질 수 있는 변수가 크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차이나 딜레마는 여전히 존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한 소비 둔화가 그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뭐 식당에서 어떤 뭐 그죠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메뉴 가격대도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전 세계인 공통적이라는 거죠. 코로나 때 너무 풀었기 때문에 3년, 2년 전에 너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양적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비관적인 전망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죠? 연초를 저희는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도 올해 좀 부진할 것인데 주력 품목별로도 산업별로도 그죠? 온도차가 다 다르더라는 거죠. 조금 맑음이라고 표시되는 기상도가 있는 품목도 있고 비가 내리고 먹구름이 몰려오는 그런 산업도 있을 테고 아까 제가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국가별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이 모두 한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수출의 무역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품목에 대해서도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대표 선수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것은 좋은데 그 해당 산업의 경기가 안 좋아졌을 경우에는 전체 수출이 전체 무역에 영향을 받아버린다는 거죠. 뭐 주식 투자라든지 펀드라든지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루에 1,000원, 2,000원 오르는 게 종합주가지수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클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나라 무역에서도 반도체가 그렇더라는 거죠.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한 5분의 1 언저리를 차지합니다. 20% 언저리를 차지하는데 반도체 경기가 좋으면은 우리 수출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면은 아이고 한국 무역이 큰일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이제 반도체 착시 효과라는 거죠. 국가별 교역에서는 중국 착시 효과를 걷어내고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무역을 이야기할 때는 반도체를 내놓고 또 한번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숫자에만 통계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한 13개 주력 품목이 있다고 하는데 반도체만 잘 되고 나머지가 좀 비실비실 거려도 반도체가 워낙 잘 되면은 우리 무역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통계만 가지고 보면은. 그죠? 근데 다른 품목이 다 잘 되는데 반도체 한 품목만 경기 침체로 가격이 급락하고 수출이 안 될 경우에는 한국 무역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를 보고 어떤 뭐 여러분들도 언론상에서 신문 뉴스라든지 경제 뉴스라는 이런 걸 보실 때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죠? 어느 팩터가 문제인지 특정 팩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전체를 설명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내용을 한꺼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올해는 2023년은 세계 IT 수요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도체 D램 가격도 지난해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죠? 떨어져서 반도체가 올해는 좀 크게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다, 수출이. 그러니까 실제로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기업들 담당자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가 두 회사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회사인데 어느 기업이나 적정 재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수요가 급증할 수도 있고 주문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도체 두 회사가 적정 재고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한 2조 정도 어치의 재고를 평상시에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재고 관리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생산은 계속 하고 있는데 매출이 그만큼 일어나지 않으니까 재고가 급증하는. 그럼 재고로 지금 쌓여 있는 게 10조 이상이 쌓여 있어요. 그죠? 이제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그죠? 자,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삼성, LG 이야기하면 가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프리미엄급, 그죠? 비스포크라든지 오브제라든지 프리미엄 가전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좀 중간 레벨의 가격대도 있을 테고, 그죠? 범용 가전도 있을 테고 하는데 삼성, LG가 가전 파트에만 또 지금 재고로 쌓아놓고 안 팔리는 게 당장 저부터만 해도 금리가 오르니까 왠지 위축되는 느낌? 심리적으로 그저 어떤 소비를 하고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뭐 할 때도 금리가 오른다, 물가가 높아졌다 하면 왠지 심리적으로 위축돼요. 그죠? 2개 살 거를 하나를 사든지 구매를 좀 지연시키든지 내수도 마찬가지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전 파트의 재고도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연말 연시에 전격적으로 세일을 한다고 그렇게 카톡 오고 문자 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고를 어떻게든 순환을 시켜서 털어내야 되는데 연말 연시 시즌에 안 나가더라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문제입니다.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원유를 100을 수입하면은 정제를 해서 국내 산업용 소비용으로 쓰는 게 40% 정도고 다시 석유 제품, 이제 휘발유, 항공유 이렇게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게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S-오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가 수입 업체인 동시에 석유 제품에 쓰는 수출 기업이죠. 우리나라의 큰 수출 기업인데 이게 국제 유가의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역에서의 착시 효과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수입 단가가 높아지고 그럼 수입이 급증하는 것처럼 보이고 수출 단가도 높아지면은 수출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물량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석유 제품도 전체적으로 좀 마이너스. 철강, 석유, 화학 다 안 좋습니다. 전망 자체가 다 안 좋습니다. 그나마 조금 맑음을 유지하고 있는 게 선박인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조선 강국입니다. 조선 강국인데 전체적으로 선박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실제 선박을 건조해서 인도할 때까지 평균 한 2년 정도를 봅니다. 2년 정도인데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2020년도, 2021년도 초반까지는 전 세계 경기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신규 주문이나 계약도 없었는데 2021년도에 조금 살아나면서 그때 계약했던 것들이 올해 실제적으로 인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박 수출은 올해는 좋을 것으로 보이고 디스플레이라든지 무슨 통신기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높은 증가율은 아니죠. 그죠? 높은 증가율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 13개 품목을 봤을 때 안 좋은 거는 뚜렷하게 크게 안 좋다고 전망이 되고 좋다고 하는 것도 미미한 수준이다.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오늘 수강하시는 분들이 뭐 이미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뭐 창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학생으로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세부 품목의 그죠?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의 품목별 기상도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고용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포스코가 올해 이러한 철강 수출 경기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 인력을 확 늘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올해 막 수백 명 채용할 것 같습니까? 반도체 경기가 이런 상황인데. 아니라는 거죠. 있는 사람도 구조조정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무역이 어떻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어떻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양파 껍질 벗기듯이
차곡차곡 분석을 하다 보면은 특정 산업, 특정 기업, 그죠? 그 기업의 앞으로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미래가치, 고용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시장이 좁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들이거든요. 그럼 삼성전자의 해외 매출은 말 그대로 수출입니다. 그죠? 휴대폰 수출, 가전 수출, 반도체 수출. 그죠? 삼성전자라는 한 회사의 어떤 건강검진 결과표를 얻고 싶다고 하면은 무역 통계를 보시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무역협회에서 관세청 원 데이터베이스를 사와서 매달 한 번씩 국가 무역 통계를 발표를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게재를 합니다. 매달 15일, 16일 정도 되면은 지난달 수출 통계가 확정치가 이제 업로드 되는 거죠. 그 통계가 업로드 되면은 제일 먼저 그 통계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가는 업종의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정권사 애널리스트들. 삼성전자의 주가를 전망하려면, 그죠? 삼성전자의 월별, 분기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전망해야 되는데, 그죠? 계속 크게 경제 뉴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닝 쇼크다, 뭐 역대 최고의 실적이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몇십 프로 급감했다. 지난해 연말에 LG전자, 삼성전자 뉴스가 나온 게 그게 주식 금융 뉴스가 아니고, 그죠? 무역 뉴스입니다. 그죠? 해외 수출이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이 경제의 연결고리. 우리나라는 무역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무역 통계만 잘 보시면은 그런 연결고리를 잘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뒤에 있는 내용들은 각 품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내용이고 인쇄된 자료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눈으로만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메모리 시장, 2023년도 메모리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 같다. 신규 서버라든지, 그죠? 그런 투자 수요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죠? 올해 힘들다. 근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라든지, 뭐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제가 디파트의 통상 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해라. 그죠? 안 그러면은 뭐죠? 중국에서 공장에 건설한 물품을 사지 않겠다. 미국이 이제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에 대한 투자는 줄이든가 중단을 하고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더라는 거죠. 철강, 재고가 완전히 쌓여 있고, 그죠? 중국산 철강도 계속 전 세계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현대제철, 그죠? 이런 회사들 올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철강 수출, 단가도 떨어지고 물량도, 그죠? 축소되고. 석유화학 안 좋습니다. 중국이 석유화학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도 뭐 롯데케미칼, 뭐 금호석유화학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직접적인 경합 관계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물량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는 뭐 IRA라든지 뭐 언론에서 뭐 미국의 그죠? 인플레 감축법이 어떻고 우리나라 전기차가 어떻고 뉴스 나오는데 물량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수출 단가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품질이 좋아져 가지고 뭐 흔히 말하는 제네시스급으로 수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수출 단가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자동차는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그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도 조금은 그래서 증가하는 상황. 휴대폰 교체 예전에는 2년마다 바꾸고 뭐 빠른 사람들은 1년마다 바꾸고 했는데 이것도 소비가 둔화되고 금리가 인상되고 그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은 휴대폰 교체 주기도 조금 길어지고 지연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디스플레이, LCD, LED는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OLED, QLED 시대로 전환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증가되기는 힘들다. 중국이 다 따라왔다, 이 분야도. 그죠? 2차 전지는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잘합니다. 좋은데 여기는 뭐가 문제냐?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것처럼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를 잘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의 7, 80%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의 재련 공장이라든지 중국의 원재료 공급업체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죠? 열심히 글로벌 마케팅을 하는 것을 팔짱 끼고 웃으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으로도 사올 수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율이 높냐? 이게 또 문제라는 거죠. 절대적인 수출 금액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수출 금액의 얼마 비중이 우리 손에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 무역의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죠? 예를 들어 부가가치율로 봤을 때는 원자재와 부품의 과도한 대중국 의존. 이게 지금 이제 이 2차 전지 업계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제 해결 과제. 그죠? 과의존 상태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 수출이 늘어날, 2차 전지 수출이 늘어날수록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수입도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에 따라서 부가가치율은 그저 크게 높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박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올해 무역 환경과 품목별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슬라이드로 좀 바꿔줄 수가 있나요?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어떤 PPT 자료의 핵심은 금리 인상, 그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해도 지속되면서 한국 무역의 올 한 해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 말 그대로 오프로드 환경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다. 비포장 도로로 출발하고 있다. 품목별로 봤을 때도 주력 품목인 반도체부터 안 좋다. 그죠? 철강도 좋지 않다. 그죠?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파트는 조금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것도 부가가치율로 한번 따져봤을 때, 그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 그죠? 올해 전반적으로 한국 무역, 한국 수출, 조금 그레이 톤, 브라운 톤으로 본다. 어두운 색상으로 본다. 그게 이제 전제였습니다.